네,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변동성 상세에서도 화학주 섹터는 여전히 괜찮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부진했던 순수 화학 기업들 아직도 이제 실적도 좋아질 테고요. 그다음에 주가도 그렇게 큰 변동성 있게 움직이진 않았는데요. 화학 섹터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한나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언급한 대로 순수 화학 회사들 있잖아요. 네. 순수 화학 회사들의 마진 스프레드, 소위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폭이라는 것을 이제 스프레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폭이 넓어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2020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현상 자체는 유가가 워낙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작년 2020년 2분기 때 보면은 유가가 거의 20에서 25불 평균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비용 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현상들이 보였다면 작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는 수요가 갑자기 돌기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눌렸던 수요가 갑자기 폭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 2021년 들어서 스프레드 확대되는 부분은 수요 증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증설이 지연됐던 부분이 한꺼번에 연동이 돼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한나 연구원님, 우리가 보면 인플레이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소재가 항상 지금 원자재가 상승하는 것은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는 바인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그냥 화학 섹터에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 일이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유가가 올라간다고 항상 마진이 확대가 되고 그러고 언제까지 확대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이미 좀 확대가 된 상황에서 케미칼을 그럼 좀 강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이미 이제 확대가 됐고 피크아웃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화학 섹터는 조금 중립적으로 다시 선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유가 자체는 빠졌을 때가 굉장히 좋은 거기는 한데 지금 오히려 2021년 들어서는 우리 작년에 이렇게 유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냐,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그럼 스프레드 꺾이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꺾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확대가 되는 게 문제였죠. 네, 그래서 조마조마하긴 한데 굉장히 괴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부분이 프라이스를 계속 가격이 2배, 3배 올라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전부 다 전방에서 받아주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프레드는 지금까지 2010년, 11년 거의 저희 사이클적으로 호황기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으로 봐줄 수가 있는 건지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급하게 또 공급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재료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속적으로 받아준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중국 쪽에서 플라스틱 정책 원래 제한령이었거든요. 생산을 제한을 하자 이랬는데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아하. 그렇다 보니까 원래 대부분 중국에서 한 8천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7천만 톤 정도는 본인들이 소비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 대부분의 공장들이 이제는 생산을 돌리지 못하면서 지금의 수요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사재기 수요다. 중국 쪽 사재기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래서 중국 쪽 사재기 수요라면 중국이 정책에 의해서 금지령을 내렸지만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걸 다시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공급이 다시 빠르게 과잉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상반기 중까지 트레이딩 바이는 유효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상반기는 조금 괜찮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갈 때는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단기적으로 보면 1분기 실적이 아주 판타스틱하게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1분기 아, 예, 실적이 예. 뭐 저희 아직 네. 3월까지 봐야 되겠지만 1분기 실적 지금 현재 대부분 퓨어캠 기업들의 시장의 컨센보다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업들 단에서도 지금 영업 역사상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의 컨센 대비 2배 가까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실적도 제일 중요하죠. 제 생각에는 실적이 뭐 한 80%의 주가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면 또 수급적인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이한나 연구원한테 물어봐 주신다면 제가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콩콩아 가치가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도 네. 있네요. 콩콩아 가치가 그 효성그룹주들 전처럼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효성 TNC하고요, 효성 첨단 소재 그렇죠. 그거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인 것 같네요. 네, 네. 효성 첨단 소재 쪽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네. 드려볼게요. 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소 관련 이슈로 인해서 지금 주가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었던 기업이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본업 대부분의 비중 외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본업인 타이어 부강재 쪽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뭐 앞서 계속 퓨어캠 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네. 지금 프라이스 자체가 12월 대비해서 2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전방에서 다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효성 첨단 소재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영업이익 컨센이 한 460억 요 정도 되는데 네. 거의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할 수 있지 아하.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본업 플러스 그리고 수소 쪽으로는 여전히 올 한 해 풀캐파 돌리고 있고요. 탄소 섬유 쪽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캐파 증설이 기본적으로 2,000톤 이상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성장 프리미엄 플러스 본업까지 좋다. 그러면 업사이드는 여전히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잠시만요, 이한나 연구원. 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순수 화학이나 소재 업체들은 앞으로의 성장을 대비해서 PER 한 35배에 샀다가 PER이 한 5배, 4배 막 가서 사람들이 PER이 너무 쌉니다. 사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효성 첨단 소재나 아니면 효성 TNC에 PER이 고포에서 저포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만큼 주가가 올랐는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개인들이라면 좀 이 정도에서 팔면 마음 편하고 많이 드셨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매도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기관 투자가도 아닌데 끝까지 이걸 들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건 저는 약간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을 물론이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효성 TNC나 이런 경우에는 스판덱스 재고일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일종의 스프레드 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스프레드 플레이를 하는 퓨어캠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그러니까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추천을 드리지 장기 투자 쪽으로는 말씀을 사실은 잘 안 드리죠. 네. 왜냐하면 어떻게 재고일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효성 첨단 소재를 바라보는 느낌은 마음 편하게 이제 여기서부터 투자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하. 그냥 이쯤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네네. 그 다음 저평가된 거 아예 막 밑바닥에 있는 걸 사고 싶다 하시면 매도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네네. 사실 본격적인 탄소 섬유에 대한 성장은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특히나 지금 완전 장기적으로는 비행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그냥 탄소 섬유의 성장성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냥 장기 투자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거 좀 어려운데요.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간 주요 화학 제품 가격 변동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맨 오른쪽 중간 정도 하고 맨 처음에 저 에틸렌부터 보죠. 13.7%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보면 17%로 되고 있는 가성 소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까?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근데 네. 이거는 네. 그때그때 갑자기 급등하는 수준이어서 네네. 이건 스프레드 추이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순간적인 가격 변동이고 아하.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저게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가격을 책정을 해주는 건데 뭐 그동안 덜 올랐던 부분들은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전방에서 좀 급하게 끌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보기보다는 히스토리컬 스프레드 차트를 보시고서는 역사적인 트렌드를 봐야 된다. 그 트렌드로 네,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재밌는 질문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이오 플라스틱 그때 한번 말씀하셨어요. 네. 예, 바이오 플라스틱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성장 산업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남들보다 미리 조금 더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2주 전에도 여쭤봤지만 그 네. 국내 기업 어디를 좀 어떤 종목을 좀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제 섹터가 아니어서 제 섹터가 아니어서 네네.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네네. 사실은 SKC 이런 지금 거래 정지 중이잖아요. 그래서 SK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축이 굉장히 좋은데 전 네. 회장님 덕분에 네네.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어서 네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성장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세 가지 성장축 중에 친환경 플라스틱 쪽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 섹터 쪽에서는 SKC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 음식료 섹터 쪽에 더 의미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료 섹터 쪽을 PHA라고 해서 미생물로 만든 플라스틱 쪽은 국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같이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특히나 요즘 같은 회사 종목을 트렌드에는 말씀하셔야죠. 네, CJ 제일장. CJ 제일제당이요? 근데 저희 예, 예. 저희 섹터는 회사에, 아니지만 그런 회사가 심재현 있다? 애널리스트가 예,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요새 수소 산업에 진출하겠다는 회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장 섹터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내지는 뭐 금리의 상승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가 많이 올랐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이제 쉬어가는 종목들이 좀 꽤 많았습니다. 물론 효성 첨단 소재 빼놓고 그렇죠. 예. 예. 우리 이한나 연구원의 탑픽은 효성 첨단 소재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고요. 그런데 이 대기업이 잇따라 이제 수소 산업에 진출하는데 뭐 이거 뭐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수소 산업에 진출하는 거는 어쨌든 정책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제가 매번 그린 뉴딜 쪽에서도 강조를 드렸듯이 유럽의 탄소세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에너지원의 성장 축을 우리나라는 이제 수소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들의 진출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제 섹터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철강이라든지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환원법으로 막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소 공급 과잉 막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수소 생산을 이만큼 많이 하겠다. 네네네. 2030년까지는 몇십만 톤을 할 거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수전의 수소야말로 저 연료전지하고 우선은 수소차를 먼저 부생수소나 천연가스 계지를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 수전의 수소로 대한 수소 생산을 과도하게 해서 뭘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정책이 뭐 앞서서 계속 있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천천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한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